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무척 바빠지셨어요. 화장을 열심히, 머리도 열심히 손질하고. 왜냐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졸업식은 네. 뭐니 해도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마스크 벗고 딱 찍어야 되죠. 그리고 그 송사도 있고 답사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후배들이 불러주는 그런 노래. 또 선생님 행가라도 해드리고 참 뭐 울기도 우리 언제 보니 이런 애들 보고 있었어요. 이런 애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어떤 노래라고 했죠? 빛나는 졸업장. 아니요. 이게 70년대 나도 이후로 부르지 모르겠어요. 않는 노래라 들어본지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모르는 노래고요. 그 졸업식에서 운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SNS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소통이 매일같이 되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고 굳이 안 합니다. 울어도 되는구나. 지금 현재 2023년도입니다. 이제 조금 트렌드를 받아들이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방송을 하신다는 분이 요즘 좀 트렌드에 맞게 공부도 좀 하시고 연구도 좀 하셔야지. 어떡해. 언제까지 그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실 거예요. 예, 안타깝네요. 어떡해. 지호 너무 씨. 혼난다. 별로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빛나는 이거 하나 했다고 막 아니 가끔씩까지는 이해가요. 네. 예지호 씨 아니 그 달려라 영업사원 할 때부터 그렇게 챙겨줬는데 아니, 어떻게 생방송이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서운하네요. 제시면 안 되죠. 아침부터 제시면. 이렇게 네. 기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가끔은 제시면 안될 대한뉴스 시절 사람 같다는 느낌. 대한 뉴스. 대한 뉴스. 네. 저보다 누나시잖아요. 누나까지 이러시면 좀 그렇죠. 예. 제 마음을 그래도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대건 촌장님하고 네. 조기철 악단장님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아, 예. 아니, 저는 성우 씨가 옛날 얘기하면 네. 꼭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친구를 만나. 그거 아니 친구만 거기까지 믿고. 아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담하시는데.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네.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역사가 된다. 오늘 정말 고상한 말씀 이렇게 막 해주시고 정말 그래요. 우리가 계속 미래는 어떨까? 미래 세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게 과거의 시간 속에서 쌓인 이 역사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네. 옹고지신 이 가치가 좀 더 막 다가오네요. 와. 오. 네, 그럼 옛것을 달려서 시간들이 쌓여서 역사가 된다. 온고지신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네. 김태현 아나운서 오늘 그런 분들 모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모임인 듯하지만 소중한 모임이에요. 우리 문화, 우리 문화재 지키는데 알리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읍 문화유산연구회 회원 여러분, 네 나오셨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아니 이 보라색 조끼를 이렇게 네. 맞춰서 입고 오신 걸 보니까 단체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같으십니다. 우리 안성덕 이사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게 된 정읍 문화유산연구회 이사장 안성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옆에 네. 사무국장 김인숙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 문화유산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읍에 있는 문화재를 많은 분들께 재미있게 알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역사를 재밌게 알려주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 옆에 우리 이흥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흥재입니다. 정읍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을 맡고 있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나 또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종수님. 안녕하세요. 회원 강종수입니다. 문화유산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제 고향 칠보하고 정읍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이복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근처에 살고 있고요.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보면 잘 보이고 잘 들린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 이복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김병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김계남 장군의 생가터가 있는 정읍시 산현면 정량리 원정마을에서 왔고요. 정읍시 문화유산 연구회 회원 김병택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정읍문화유산연구회 하면 전문 박사님 혹은 우리 교수님들이 모이셨나 싶지만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결성하게 되셨는지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해 주신 우리 강종수 회원께서 네. 우리 정읍문화유산연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영재 관장께서 주도를 하셨어요. 정읍 칠보하고 산해 등 그 인접 면지역에 사는 선후배들의 모임이 전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회원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도 다르고 직장도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앞으로 은퇴한 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또는 모임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를 가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낙엽 귀근이랄지 귀소 본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돌아갈 때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향에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향을 위해서 조금 보람된 일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칠보에 있는 무성서원 행사에 네. 계속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도부터 우리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도록 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기왕이면 그런 문화재하고 관계가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유네스코 등재할 때 우리 이응재 관장께서 그 업무의 중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하기로 해서 2019년부터 정읍문화유산연구회 법인을 출범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런 봉사나 이런 보람된 일이 사실 이제 뭐 나눔 봉사도 있고 뭐 장학재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재로 이게 고향을 돕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쉽지가 않아서 네,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옆에 계시는 김인숙 사무국장님이 정읍에 가면 쌍화차 거리가 있잖아요. 네. 쌍화차 거리 바로 옆에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고 이분이 마지막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한 곳이어서 거기에 수명비라고 비가 세워져 있는데 쌍화차를 마시고 나와서 이거 보러 가자 했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읍에 살고 있어요. 정읍에서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자주 가는 음식점 뭐 쌍화차 마시고 옆에 있는 줄도 몰라서 야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무슨 뭐 역사 시간에 나오는 거창한 것은 많이 알지만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좀 정화한다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리면 좋겠다. 이런 봉사활동을 우리가 하자라는 의미로 모임을 시작을 했죠. 정말 의미가 좋네요. 이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지키고 알리고 또 고향에 본인이 또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고.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무국장님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역사 유적지나 문화재가 있는 곳에 답사를 갑니다. 사찰이나 탑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 서원, 향교, 동원과 같은 옛 건축물을 답사하기도 합니다. 또 정읍 출신 역사 인물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하고요. 먼저 답사 현장에 도착하면 제가 미리 준비한 그 장갑이나 쓰레기 봉투, 집게 등을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그 근처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환경 정화 활동을 먼저 하고 나서 이응재 관장님의
그 설명, 그 해당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서 회원들이 흥미롭게 집중해서 듣습니다. 저희가 물론 사명감보다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또 관장님께서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9년부터 시작된 답사가 50회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그 많은 곳을 문화재 지킴이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게 정읍에서 내려오는 DNA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성덕 선생님. 예, 그 조선왕조실록 국보유자 세계유산이죠. 네. 태조부터 철종까지 그 왕의 행적을 기록한 책자인데요. 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4곳에 사고를 두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네. 따로따로 분리 보관한 것은 전란이나 화마를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주 사고를 제외한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에 실록이 전소가 되고 맙니다. 전주 사고마저 위험에 처하자 정읍의 선비인 안의 손홍록 선생이 주도하에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 실록을 정읍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기게 됩니다. 용구람에 옮겨서 두 분이 1년 넘게 1년여 당직을 쓰시면서 보관을 지켜냈죠. 그것을 지켜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2018년 문화재 지킴이 날을 6월 20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 내장산 용구람은 어떤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회원들 모두 그런 정읍 분들의 정읍 선비들의 어떤 그런 DNA를 본받아서 어떤 유전자가 우리 몸에도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면면이 내려오는 DNA가 이렇게 지금 정읍 분들에게 또 회원들에게 다 있는 것인데 특히 안 이사장께서는 더 찐하게 유전자를 DNA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관이 탐진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두 주역분들 중에서 안의 선생이 16대 손입니다. 예, 네.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우리 조상조에 여러여러한 훌륭한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요. 작년 6월 20일 날 문화재 지킴 날 행사로 안희 선생 묘소를 참배를 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면서 조성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그날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라는 아까 그런 그 얘기가 얘기를 있더라고요. 하셨는데. 아까 조금 해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킴이의 날. 네. 네. 지킴의 날? 지킴의 날이 6월 20일. 아니 그 우리 이복선 선생님께서 조금 해주시면. 네.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선비님께서 그 내장산 용구람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피신시킨 날, 그날이 6월 22일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2018년도에 제정한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정읍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문화재 지킴이의 날 6월 20일.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네. 표정이. 잘 모르셨죠? 네. 예. 아무래도 김병택 회원도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알았지 그 전에 모르셨죠? 그렇지요. 네. 저희 클 때만 해도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지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하면서 문화재 가치도 알았고, 특히 또 문화재란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얘기하는데요. 문화재 종류에는 유형, 무형, 그 다음에 민속, 천연 기념물, 매장 문화, 또 인간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여기서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네.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문화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김병 마디 덧붙이자면은요. 네네. 그 2월 22일을 그 문화재 날로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만들자라는 그런 뜻을 모으고 있는데 그 노력 중이고 있어요. 네네. 네. 정말 이렇게 문화유산 연구회가 이렇게 열정 있게 지금 계속 이어받아서 지키려고 하고 계신데 김병택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역사 문화재 이게 지키는 게 정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게 김병택 선생님께서 사시는 마을이 대대로 이런 일을 해오던 마을이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네, 저희 마을은 한 500여 년 동안에 정량골 당산굿을 했어요. 근데 당산굿이 그 코로나 전에는 외부, 즉 다시 말하면 특히 일본 학자고 교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에 좀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정량골 당산굿 구경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당히 성대하기보다는 전통을 하나도 변질 안 시키고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가지고 오셨나요? 예. 일본어 봐서 잘 알죠. 예. 현재 이 사진은 예. 이 산바리를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줄고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세 팀, 6명이 줄을 꼬아주면 같이 합치어서 위에 분이 이 줄을 올려줍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꼬아요. 네. 조금 특이하죠. 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질 없이 왔습니다. 이런 전통 놀이는 6.25 전쟁 때에도 안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현재 이 사진은 줄다리기가 끝나면 진을 쌓지요. 진. 네, 네. 이 진을 3번 쌉니다. 3번 싸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이제 당산나무, 할머니 당산나무 밑에다가 이 용을 튼다고 그러지요. 거기다가 네. 쌉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량골 당산굿은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하고 네. 한 번쯤 오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저는 정읍의 손녀인데도 잘 몰랐네요. 정말 너무 몰랐네. 맞아, 정읍. 네, 자 오늘은 정읍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유산 알리기 또 지킴이에 앞장서고 있는 정읍 문화유산연구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이 특히 역사와 문화재는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 우리 그렇죠. 강종수 쌤이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아, 예, 예. 네. 네, 저희만 알고 있기에는 이 아까운 정읍의 문화재하고 문화유산을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는 역사 같은 것을 설명하면 딱딱하니까 네. 재미가 없으니까 네. 퀴즈 형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퀴즈. 해봅니다. 퀴즈요? 퀴즈로 맞춰야 되는 거네요. 우리 아침마당 정부 가족들이 퀴즈에 좀 약한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 역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유, 예. 네. 자신 있죠. 잘합니다. 이 아, 대한민국 그래요? 국민이 퀴즈. 역사를 모르면 이거 말을 할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공부 역사가 대단하시네. 많이 졸려 보입니다. 오늘 만점. 자 그러면 자신감 넘치니까 한번 네. 준비해 볼까요? 네, 역사 속 정읍 어디까지 가봤니? 오, 다른 때 같으면 가끔씩 옆에서 뚜루루루루 할 텐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자, 뭔가 비장한 음악까지 흘렀습니다. 먼저 그러면 문제 우리 김인숙 님께서 출제해 주시죠. 네, 제가 드릴 문제는 영상 속에 있습니다. 한번 네. 같이 답이 보시겠습니까? 있나요? 영상. 예. 네. 답을 잘 네, 이 석불 입상은 정읍시 망제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석불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네, 뿔이 시기. 만들어진 몇 년도가 시기. 아니고. 만들어진 시기. 연도까지 맞춰야 정답이죠. 아, 연도까지? 연도까지. 연도까지. 시기만 맞춥시다. 시기만. 그렇게 자신 있어요? 한주 확인해가지고 연도까지 해가지고. 자,
자, 어떤 시대라고 적어주셔도 되는데 네. 곽범 씨는 이제 정확하게 연도까지 적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그럼 힌트를 조금 드리면요. 부처님이 이렇게 삿갓을 쓰셨네요. 왜 섞어서 쓰셨죠? 모르겠어요. 이거 뭐 갓 같은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답 자, 적으셨어요? 적으시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고려시대 통일신라 곽범 씨 고려말 1300에서 오. 1400 고려시대. 어허. 고려 시대인데 고려 말인데 1300에서 1400까지면 6년이나 주셨네요. 1400이면 100년이나? 조선 시대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쯤 어떻게 넘어올 때 아닌가 이때가? 뭐 1395년에서 아니에요? 그러긴 해요. 아, 그렇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다행이다. 근데 겨우 맞춰, 팀장님 왜 겨우 고려시대 적으셨어요? 제 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갓을 쓰셨더라고요. 네. 잘생긴 부처님께서 갓을 쓰면 유교 조선 시대인데 아무래도 불교는 고려 시대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래요. 지효 씨는 통일신라? 예, 일단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염원을 담았어. 염원을 담았어. 통일을 좋아하거든요. 정답.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예, 네. 생각나는 시대가 이거밖에 네.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안에 답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있나요?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곽범 씨 답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네. 고려 시대가 맞습니다. 아, 고려시대. 네. 아, 고려시대. 고려 말일 거든요. 그럼 두 분만 맞추신 걸로 할게요. 왜요? 고려 말은 틀렸어요. 고려 시대예요. 저도 고려예요. 알았어요. 저 좀 고려해 주세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실은 저도 작년 11월에 알게 된 문화재입니다. 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118호이고요. 망제동 석불 입상으로 대암 석불이라고도 또 불립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백제계 불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부처님 모습이 매우 부드럽고 친근감을 줍니다. 그런데 정읍 시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석불 입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부처님을 보시면 아 부처님이 이렇게 친근감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읍 시민이라면 한 번쯤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예, 수 예. 있을까요? 되게 이 망제동 불상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조선시대 만들어진 뭐 고려시대 불상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그건 틀린 내용입니다. 역사 시간에 열심히 외우셨죠.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숭유 억불 정책의 시대였죠. 국가 이념이. 그래서 망제동 같은데 이런 석불이 조선시대 세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대개 통일신라 말기나 고려 초중기 정확하게 따지면 곽범 씨는 좀 정답에서 좀 멀다. 많이 머네. 아, 멀다. 너그럽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예. 그 한 가지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전문가들이 한 건 정확하게 맞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무조건 네.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약간 좀 그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역사 그 프로그램을 해봐서 그랬죠. 아는데 그 부처님이 갓 쓴 거는 정말 정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곽범 씨는 틀린 걸로 안 돼요. 고려 시대인데 고려 말 연도도 애매했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자, 곽범 씨 마음을 추스리시고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복선 의원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인데요. 정읍과 관련 있는 분을 찾으시면 돼요. 정읍과 관련. 아,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네,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네네네. 찍어도 다행이다. 돼요. 네. 1번 최치원, 예. 아는 분인데. 김구, 예. 3번 박준택.
승. 왜 이름을 4번 저렇게 강하게 알 수 없어요. 한용우님. 누구실까요? 네. 아니 뭐 힌트를 좀 세게 주시네요. 3.1 운동당, 만세 운동 당시 민족 33인의 한 사람으로 정읍과 관련이 있는 인물. 네. 네. 박범 씨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다 아 알게 저게 됐습니다. 또 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 정하셨나요?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짠. 어디? 오. 아니네요. 한 분이 정말 틀리셨어요. 세 분은 아니, 정답인데. 잠시만요. 이게 너무 일찍 예, 예. 가셨어요, 선생님. 자, 설명을 들어봐야지. 박범 씨, 네. 세 분은 알아요. 세 분 알아요. 그렇지. 근데 죄송합니다만 한 분을 몰라서. 오, 그러네. 아니, 네. 일리가 있다. 조기실 선생님, 네. 자암 박중순. 예. 진짜 그 공부 많이 이분의- 하시는데? 이분의 그 박중순 선생의 호고요. 네. 저는 그 TV에서 한번 감명 깊게 돼서 그 TV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민족사의 그 33인 그거에 대해서 좀 감명 깊게 봤고 그래서 기억이 나서 오늘 한번 네. 호까지. 정답이 끝까지 하셨네. 맞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네. 네, 진짜 놀랍네요. 참 호까지 알 정도면은요. 아우 대단하세요. 그런데 지금 3번이라고 쓰셨잖아요. 곽범 씨는 네. 정답이고요. 최치원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니에요. 아니고. 아, 저 함정이 있을 줄 네, 알았더니. 정답이 세 분이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정답은 3번, 3번 박준승. 박준승입니다. 이지호 씨 빼고 다행이다. 그럼 세 분이나 또. 아, 이렇게 다행이다. 아니 자음이라고 점수 1점 더 드려야 될 것 아니 그 같은데. 매년 또 그 임실에서 네. 그 만세 운동을 재현한다고. 이현재 선생님, 그렇죠. 잠깐만. 맞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3.1 만세 운동 그 민족 대표 33인은 열심히 외우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33인 중에 두 분이 우리 전북 지역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실 청웅이 고향이시고 임실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말년에 정읍 산에 와서 사셨어요. 그래서 산에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이 있고 네. 또 한 분은 박용성 용성 스님이라고 그 장수의 그 지금 중림정사라고 있는데 전라북도 분이 두 분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33인 중에 뭐 우리 전북 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3.1 만세 운동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박준승 선생과 예. 박용성 스님이 네. 33인 중에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예. 자부심을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역사를 또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지호 씨가 한 문제도 못 맞추고 있고, 박범 씨가 아까 고려말 그걸 네. 틀린 걸로 해서 지금 한 문제. 자, 이대건 수장님이 지금 두 문제를 맞춰주고 1등으로 달리고 계십니다. 자, 좀 분발해 주시고요, 이지호 씨. 자, 다음 문제는 우리 김병택 우리 선생님께서 출제해 주시죠. 저는 마음이 좋아서 먼저 네.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힌트를. 우리 네, 네. 김태훈 아나운서님하고 네. 저하고 보면 힌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네. 동학농민혁명 당시 3대 지도자 한 사람이 남원에서 활약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군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1번 네. 네. 최재우, 2번 전봉준, 네. 3번 손학중, 네. 4번 김계남. 큰 힌트를 누구겠습니까? 주셨다. 네. 저가 큰 힌트가 되네요. 힌트 진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이거는 진짜 믿어야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남원하고 남원. 관련이 있는 분. 네, 남원에서 활동. 남원하고 자, 관련이 있는 남원. 분. 예. 자,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다른 분들 다 4번 김계남 쓰셨고 조기실 단님만 3번 손화중. 선정 선생님 적으셨습니다. 네. 왜 적으셨나요? 아니 이게 그 손병희 선생하고 예.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얼핏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친구분이신가요? 예. 육촌 관계신가요? 아,
동학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꽃 의상을 입어서 꽃 화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자, 그거 아닌데. 이대건 소장님. 이제 고창도 정읍과 더불어서 동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 때 기포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학을 조금 아는데 삼 장군 중에 이분이 꼭 장비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비, 뭐 관우 이분은 그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이 정답 맞습니다. 잘 알아서 4번. 알겠습니다. 정확합니다. 혹시 예, 예. 김병태 쌤 이분 중에 글쎄, 답이 제가 있나요? 힌트를 드려서 다 알으리라 믿었는데 네. 우리 저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무엇이 같습니까? 성이 같죠? 성이 같죠. 그래 김계남 장군도 지었습니다. 4번이네 그러면. 그래서 세 분 축하드리고 네. 한 장만은 못 맞춰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4번 김계남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동학농민혁명 하면은 이제 전봉준 장군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출제하게 해두신 이유가 뭐예요? 네. 김병태 쌤. 예. 네. 장군 중에서 전봉준 장군 쪽으로만 알고 계시지요? 네. 많이들 중앙관에. 아시죠. 근데 수장에 그 김계남 장군도 있습니다. 네. 같은 장수였는데 김계남 장군이 저희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김계남 장군의 저희 부락에서는 상당히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터? 예,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생각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면 지금시라는 대로 뭐도 그리 갔고 거기서 김계남 장군이 자라떼서 거기가 지금 생가터는 저희 마을에 있고 네. 거기는 자기가 거주했던 주택이고 그 선조들이 거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생가터만 보존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게 또 아쉬움 한편으로 또 아쉬울 수도 있으시겠네요. 네. 자, 보충 설명 잠깐만. 아니,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학정신 얘기를 하는데 그 3대 장군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아까 생가터나 나중에 사셨던 곳 묘도 네. 다 우리 지역에 옆에 있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책 속에 있는 인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의미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그런 의미입니다. 네. 동학농민혁명하면 우리가 전봉준 장군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 김계남 장군도 꼭 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강종수 예. 선생님? 이번 문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잘 맞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정읍시 7번면하고 관련 없는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이게 객관식입니다. 네. 1번은 상춘곡, 2번은 고현동 향약, 3번은 단종비 정순왕후, 4번 충렬사. 어허,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과 있습니다. 관련 없는 문화유산. 네. 자,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 문제는. 관련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빛이 왜들 이러시죠? 네. 어렵죠? 자,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자, 1번 상춘곡. 자, 우리 이지효 씨 상춘곡. 저는 1번 예. 상춘곡. 예. 상춘곡. 왜 상춘곡? 왠지 노래 같아요. 곡이 붙잖아요. 노래. 그래서 뭔가 맞아요. 이 상춘곡에 갑자기 제가 꽂혔어요. 야상곡처럼. 노래라서. 네. 아하. 상춘곡. 고. 박범 씨 꽉꽉. 친구들아 미안해. 지금 뭐 도전 골든벨입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네. 지금 1, 2번이 두 개 다 이제 곡인 것 같아요. 네. 곡. 뭐 향악인데요? 그러니까 향약이요? 예. 야, 악 아니었어요? 향악 아니었어요? 야. 아이고 그러면 잘못 봤습니다. 친구들아 미안해. 악인 줄 알았어. 동향 악인 줄 알았어. 야. 약이었어요? 자 우리 강동수 쌤 혹시 이 안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예. 뭐 어떤 게 정답인가요? 상춘곡
아니고요. 아니요. 충렬사입니다. 네. 충렬사. 충렬사. 촌장님 맞춰주셨네요.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우리도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정말 그 예문들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예, 하나하나 좀 풀이를 해주신다면. 틀리기 너무 힘들어. 좀 문제가 어려웠나요? 네. 아, 미안합니다. 그 상충곡하고 고현동 향약은 칠보 출신의 한 인물이 관련이 있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학교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부르원 정극인 선생이라고 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상춘곡은 부르원 정극인 선생이 쓴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입니다. 아. 예,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안빈 낙도의 정신을 담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현동 향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주도로 계승된 향초원의 자치 귀약입니다. 지금 칠보의 옛 이름이 고현입니다. 그래서 고현동 향약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에는 고현동 향약, 고현 향약이겠지 고현이 칠보의 옛 지명인지는 몰랐어요. 어허. 그래서 이 조선 성종 6년부터 1977년까지 한 500년 동안 이 지속된 향약이 바로 고현동 향약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신 분이 부르원 정극은 선생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비운의 왕이라고 하면 제6대 단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종 뒤인 정순왕후 송씨가 태생지가 바로 정읍 칠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칠보를 태인현이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순왕후 송씨의 태생지가 칠보에 있고 그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경재 쌤, 그 충렬사는 그 또 뭔가요? 그 아, 아산에 있는 충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읍 시청 옆에 있는 사당인데 이순신 장군을 모셨어요. 그래요? 이순신 장군 사당이 정읍에 있어요. 아, 진짜. 그렇죠. 아,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정읍이 아, 그러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을 하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라 좌수사로 가요. 7기급 승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이 정읍에 이 충렬사하고 원래 또 있었던 유해사라고 두 곳이나 있는데 네. 정읍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순신 장군 사당에 있는 줄을 잘 모르죠. 정읍 현감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는 사당이 정읍에 두 곳이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충렬사, 유해사. 그럼 이순신 장군 정읍 네. 사또셨어요? 아니 진짜 이참에 정말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예. 예, 알고 나니까 더 관심 있게 이제 봐질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지금 네. 계속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안성덕 이사장께서 준비하셨죠? 네. 네. 예, 네. 마지막 문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정읍에 있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무성서원, 2번 도산서원, 3번 소수서원, 4번 도남서원. 아, 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읍에 있습니다. 무성서원, 도산서원. 도산서원 저기 안동에 있죠? 그렇나요? 예. 소수서원 이쪽에 없는 것 같고요. 도남. 자, 다 쓰셨나요? 네. 자. 힌트를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쓰셨습니다. 네. 네. 정답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오, 답이 다 통일됐습니다. 무성서원. 네. 네, 네. 오, 지효 씨가 좋아하는 통일됐어요. 네. 확신합니다. 오, 무성서원으로 단합했습니다. 곽범 씨, 네. 거기 그게 무성서원인가요? 한 건물의 일부를 아, 일부. 대단하십니다. 일부를. 똑같습니다. 네. 조규철 악단장님, 이대 출신. 그 많은 그 서원 중에 왜 무성서원입니까? 아, 이게 워낙 유명해서요. 세계 문화재에 세계 문화유산에 저기 기록도 돼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혹시? 아, 가보진 못했어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네, 촌장님은. 네, 네. 아, 제가 아침에 책을 한 권 가져갔는데요. 네. 그
저희가 만든 책인데 이 표지가 무성소원이에요. 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거 다 아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신 듯 하지만, 자, 그래도 이사장님,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 모든 분 다 맞추셨습니다. 무성서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야, 이 벼락치기 공부가 통했을까요? 아니 진짜 이거 못 맞췄으면 이지호 씨가 한 문제밖에 못 맞춰도 끝났을 판인데 이것까지 맞춰갖고 거의 두 문제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성서원 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무성서원은 2019년 7월 6일 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의 14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무성서원 단독으로 등재된 건 아니고요.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묶어서 됐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성서원의 역사를 따져보면 서기 89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통일신라마을 당시 칠보에 옛 지명했던 태산태수로 고은 최추원 선생이 오시게 되는데요. 선정을 베풀고 최추원이 돌아가자 주민들이 그냥 선정에 감읍해서 생사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따지면 1100년이 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무성서원은 1615년 전국인이 낙향에서 전국인의 처가가 칠보입니다. 낙향에서 향학당을 열었던 지금의 무성서원 자리에 고은 선생의 생사당 또 태인에 있던 신잠 생사당을 합쳐서 서원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15년 서원으로 출발한 무성서원은 1696년 숙종 22년에 무성으로 사액을 받게 됩니다. 사액 서원이 된 무성서원은 그 뒤에 조선 말기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편행에도 살아남은 전국 47개 서원 중에 하나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서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성서원이 자랑스러운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면함 최익현이 도로에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창의한 창의서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인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곳이 이 무성서원이 최고의 어떤 놀이터였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로. 예. 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회원들도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시민들의 문화재 인식이라든가 어떤 관청의 문화재 관리, 보존 이런 것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었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무성서원을 그냥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오래된 집, 마당이 넓은 그런 집, 우리 마땅히 놀이터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놀기 좋은 곳 이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지금 강당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강당에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조금 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는 걸 알려주셨더라면 좀 더 아끼고 더 사랑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안성덕 선생님께서 무성서원이 얼마나 좋고 사랑스러워하는지 무성서원 시도 쓰셨다면서요. 그러세요? 어떤 시예요? 네. 시 쓰셨어요? 예. 무성찬가라고 시를 썼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칠보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든다고 청탁을 받아서 시를 썼습니다. 노노 양화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지무성 문현가 지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제자 자유가 현감으로 있는 무성이라는 곳에 격려차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고을에 다다르자 고을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공자님이 제자 자유를 보고 야 자유야 너는 어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 대답하기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도를 배우고 예와 악을 익히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자 공자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사장이자 이제 시인이십니다. 네. 안성덕 시인의 네. 그 무성 창가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네, 무대로 모시고 신앙송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무성찬가 안성덕 서둘러 새벽 오고 더디게 저녁 오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어디 예뿐이라면 산 좋아 하늘이 드높고 물이 좋아 들이 높네 후듯한 이 땅에 사람들 모여들어 살 비비며 살아가네 낯으로 밭을 갈고 밤으로 도란거리네 공자님 말씀 따라 검은 곳 소리 낭낭하고 노랫소리 흥겹네 무성 땅이 바로 얘라네 현가로 뒤 잘 늙은 은행나무 꼭대기 까치 소리도 막네 무성서원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시였던 것 같사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숙 사무국장께서 무성서원을 또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대요. 네. 네, 정말 무성서원은 매우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가보시면은 근처에 아름다운 정자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성서원에 가면 근처에 상춘곡길이라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한정, 또 송정, 후송정 이런 아름다운 정자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근처에 시산사, 필양사 등 사당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두가 파릇파릇 빛날 때 한번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근처에는 민물 매운탕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눈과 마음과 입이 즐거우실 겁니다. 아는 언니가 거기서 장사하시지 않나요? 친구가 합니다.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민물 매운탕 얘기에 귀가 확 트였는데 네. 이게 봄 나들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제 뭐 이렇게 화사해지면서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좋은데 아직 정산할 게 남았습니다. 네. 저희 정산. 퀴즈 그 쇼를 했잖아요. 어떻게 퀴즈 타임? 기두씨. 그래요. 자, 1등을 뽑아야죠. 그렇습니다.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역사 속 정읍 어디까지 가봤니? 이제 최종 집계가 나왔는데 저희 제작진이 지금 네.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 이지우 씨가 많이 맞추셨네요. 네. 두 문제. 두 문제. 예. 네. 그리고 조규실 단장님이 세 문제, 곽범 씨가 너무 많이 맞췄어요. 세 문제. 고려 말까지 포함해 주세요. 네 문제. 자, 그렇지만 오늘의 우승자는 5문제 맞추신 이대건 촌장님이십니다. 와, 만점자. 뻔하다 뻔해. 자, 우승 만점자입니다. 우승 우리 소감 짧게. 짧게. 아, 네. 제가 정말 틀리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다 고맙습니다. 뻔해. 아이고, 자, 오늘 좋습니다. 안성덕 이사장님 네. 그 우승자에게 선물 있잖아요. 예, 어떤 먼저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상품은 우승 선물은 저희 정읍문화유산연구회 보고서입니다. 네, 네. 아, 그게 상품이에요? 이런 책자입니다. 네. 책입니다, 2021년에 보고 또 보면 정든한 1권이고요. 네. 작년 2022년 답사 기행기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 정든한이 제 2권입니다. 네, 네. 시중에 이 책 말고도 시중에는 문화재 관련 책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대부분 보면 딱딱하고 사전적으로 설명을 한 아마 전문가나 조예가 깊은 분들을 위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기획을 할 때 조금 초보자라도 쉽게 다가설 수 있게 재미나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면 가볍게 읽고 나면 이 책 속에 있는 문화재를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저 책을 네. 오늘은 네. 우승자인 이대건 촌장님에게 안 드리고 이지우 씨에게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가 받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좋습니다. 독후감 쓰는 걸로 그러면. 독후감을. 네네네. 받는 게 좋은 건 받다. A4 석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A4 네. 석장. 다음 주 오프닝 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침에 당전북 오늘은요, 우리 지역 정읍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정읍 문화유산연구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네.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공부를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 다시 책을 들고 공부하고 답사를 다니고 우리 문화재 지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고창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고창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모든 문화재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문화재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우리 강종수 회원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역사 공부는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는데요. 학창 시절에도 뭐 입시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먹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응재 관장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흐뭇하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많이 몰랐던 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부분은 지금의 저와 같네요. 그러세요? 잘 모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필요한 공부가. 그래서 답사 때도 보면 설명하실 때는 잘 알아들어요. 근데 바로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뒤늦게나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알고 가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미는 공부를 해보는 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를 줘도 잊어버리는 게 까먹는 게 우리 강중수 씨라면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다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이복선 씨가 그런 말씀 들으신다고요? 정말 쑥스러운데요. 이거는 뭐 다른 분이 해주신 게 아니고 저희 애기 아빠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제 이 정도 연식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문화답사도 이렇게 하고 할 때마다 여기 훌륭하신 이은재 관장님 덕분으로 제가 이제 아는 만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그게 너무 예뻤나 봐요. 그 칭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좀 부끄러워요. 그럼 그 애기 아빠가 결국에는 당신 진짜 살아다니는 역사 교과서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복선 씨도 문화유산 연구회 활동 전에도 그 문화재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제가 이렇게 얼굴 보다시피 제가 공부 잘하는 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 덕분에 이제 선배님들이 계속 이렇게 손을 잡아줘요. 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기회 들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공부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흥미를 준 게 바로 이응재 그 관장님이 자꾸 흥미를 네, 느끼게 하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지금 모임 안에서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네. 네. 김인숙 사무국장님? 네. 저희가 매월 가는 답사 장소도 이제 이응재 관장님께서 정하시고요. 또 답사 현장에서 이제 역사 공부랄지 문화재에 대한 설명 역시 관장님께서 해주십니다. 저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쭤보면은 누르면 바로바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답이 술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간에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별명이 뭐냐 하면요. 살박 이흥재라고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면 역사, 문화재면 문화재, 미술이면 미술. 어쩌면 이렇게 아시는 것이 많은지 정말 뵐 때마다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한 방송사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셨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지식 더하기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사실은 사진을 열심히
찍으려고 네. 공부를 하다가 미술사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런데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전에는 그 남부시장 옆에 풍남문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거기 코스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냥 뭐 풍남문이지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조선시대 목조건축이 쭉 이렇게 변해오다가 마지막 마침표 같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허. 풍남문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내왔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미있게 가능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뭔가 활동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재미 말고 또 뿌듯한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김인수 국장님 그런 뿌듯한 순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쌍화차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수명 유허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저도 아까 몰랐다고 이제 제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시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또 알아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정어문화유산연구회에서 그곳에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갔는데 그 유허비가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이 정비가 이렇게 제대로 좀 돼 있지 않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정읍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곽범 씨 네. 정읍의 쌍화차거리도 가보시고 또 유허비도 가보시고 따끈한 쌍화차, 맛있는 쌍화차도 한 잔 드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좋죠. 주시고 오시면 제가 쌍화차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쌍화차까지. 우리 같이 가요. 같이. 혼자만 같이 가지면 가야 안 돼요. 되겠네. 도 가야 되고.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뭐 좀 잘 몰랐다가 배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문화재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김병택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약간 의아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역사 공부한지도 몰라요. 몰라요. 제가 뭘 알아야 자랑을 하지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 여기 다 모이신 분들이 학교 선후배사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성서원을 끈으로 해서 다 이렇게 묶어진 단체인데 우리 이흥재 관장님은 제가 그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을 준 분이에요. 뭘 지나가다가 지금 저희 문화재를 관심을 갖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네. 허다못해 망부서까지도 각 마을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미술 쪽에서 우리 이흥재 강사님 정읍시 미술관장님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전에 피카소 미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전시회인데 서울서 다니는 저희 손자가 대학생인데 피카소를 서울까지 갔다고 그래요. 전주에서 사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합격해서 서울로 갔지만. 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지. 우리 정읍에도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책자를 또 그 안내 책자를 주었더니 조금 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두 번째 저희는 못 가보고 상상도 못 하는데 우리 관장님 힘으로 삼성 컬렉션도 가고 우리 손자한테 네. 참 유세가 등등합니다. 문화적 그렇죠. 욕구를 그래서- 충족시켜 주셨고. 네, 우리 형제님한테 관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밥을 평소에 많이 사주시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계속 칭찬만 해주시고. 둘째. 예, 예.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정읍 유산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그렇게 알아가는 순서였던 것 같은데, 우리 김인숙 우리 국장님
더 뭐 홍보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정읍에 있는 유적지를 한 군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정읍 산해면에 있는 김명관 고택인데요. 예전에는 김동수 가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칠보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가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 오래된 기와집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제가 이 고택에 가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담인데요. 이 담은 다른 담들보다 좀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채에 있는 서방님이 안채에 있는 그 새색시의 모습을 이렇게 넘어다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척 시적이고 영화 같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 김명관 고택을 5월 정도에 가시면은 그 마당에 박대기 꽃이라고 있는데 그 박대기 꽃잎이 분홍빛으로 쫙 깔려 있고요. 또 여기저기 영산홍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그 낭만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정읍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역사적 인물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어떤 분을 알리실지 미리 좀 예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예. 우리가 임진왜란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의병장들을 외우고 있는데 정작 정읍을 중심으로 정읍 사람들이 거의 함께 참여해서 의병 활동을 했던 의병장 민여운 장군이라고 계신데 네. 처음 들어보시죠? 민여운. 그런데 그 민여운 장군이 한때 임진왜란 때 그 진주성 싸움에 참여해서 순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리는 이런 일들을 뭐 학술대회라든가 답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정읍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워봤는데 오늘 이분들에게 드릴 책, 오늘의 책 총장님 어떤 책인가요? 정말 맞춤한 책인데요. 근현대 인물 한국사 정읍 인물 33인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제가 편집했는데 오늘 문제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등 하셨네, 그래서. 네, 이 책은 정읍의 역사학자들 14분이 참여해서 정말 꼼꼼히 오랫동안 공부했던 정읍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는데 정읍은 정읍 우물정자에서 풀어가지고 우주의 단전, 우주의 백호 이런 이야기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여져 있는 역사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책을 저도 편집하다 보니까 저 고창인데 바로 이웃 정읍이 어떻게 또 이렇게 정읍의 역사 또 전라북도 역사를 이끌어왔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이 책 두 권을 우리 안성덕 이사장님께 아까 2권 선물 받았으니까 네. 함께 2권 선물해 드립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에 역사 그리고 문화재 공부 많이 한 듯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할을 좀 잘 해주시고 저희가 응원할게요. 열심히 뛰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이렇게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저도 오늘 5문제 다 맞출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학이 실습지면 부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의 즐거움을 좀 느껴보세요. 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